네, 안녕하세요. 모토데일리 박상우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토요타의 아발론을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아발론은 토요타의 풀사이즈 세단이죠. 보통 이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사실 크기 자체가 어떤 7 시리즈나 S클래스랑 보다는 좀 작아서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기는 그랬지만, 어쨌든 캠리 다음에 마지막 큰 세단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발론이 오랜만에 풀체인지가 돼서 다시 출시가 됐습니다. 사실 아발론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 낮습니다. 이 아발론이라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좀 아발론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데요. 물론 캠리라든지 프리우스가 워낙 이 토요타의 주력 모델로 이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아발론이 조금 묻히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플래그 세단인데, 그래도 모든 기술을 집약해야 되는 플래그 세단인데도 이런 낮은 인지도를 가졌다는 거는 아발론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하는 입장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풀체인지 모델을 통해서 조금 그런 명예 회복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발론을 통해서 과연 이 아발론이 굴욕적인 인지도를 뚫고 다시 한번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는 2.5리터 가솔린 엔진, 증기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서 캠리에 적용된 파워트레인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최고 출력이 좀 다른데요. 좌회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캠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총 출력이 211마력 정도 되는데, 이 아발론 같은 경우에는 218마력 정도 됩니다. 7마력 정도 차이가 나죠. 아까 이 아발론 개발을 책임자였던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본인들의 목표는 원래 캠리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이 차에 좀 맞게끔 이제 튜닝을 하다 보니까 좀 7마력이 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주행을 해봤을 때 느낀 점은, 캠리랑 7마력 차이가 나긴 하지만 캠리랑 그렇게 큰 게 힘이 더 많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캠리랑 힘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캠리랑 아발론이랑 공차重量이 5kg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아발론의 공차重量은 1660kg인데 5kg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차가 더 5kg 더 무거운 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5kg라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네. 왜냐면은 어쨌든 5kg가 늘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힙에서 들고 좀 폭이 아무래도 캠리보다 좀 커지니까 거기서 좀 나오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660kg이라고 한다면 약간 중대형급의 무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차가 이제 2.5 엔진에 이제 의해서 이제 달리게 될 텐데, 그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힘이면 오히려 넉넉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보면은, 물론 이제 이 차가 스포츠 세단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세단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세단으로서, 특히 풀사이즈급 세단으로서 갖춰야 될 힘은 좀 제대로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게 밟아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확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쑥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풀사이즈급 세단에 다운 어떤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거는, 이 차가 토요타의 새로운 플랫폼이죠. TNGA를 이제 기반으로 개발된 건데, 프리우스 캠리에 이어 세 번째로 TNGA가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데요. 저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차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착 가라앉아 가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저중심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빗길이거든요. 빗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안정적으로 주행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빗길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좀 불안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곡선 구간에서는 더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게 안정성이 되게 좋습니다. 캠리에서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
아발론에서도 이 TNGA의 어떤 그 안전성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2차선, 왕복 2차선을 주행하고 있고요. 지금 곡선 주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와인딩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국도다 보니까 또 특히 이 동강을 따라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곡선 구간이 좀 많습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곡선 주간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좀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으로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차하고 제가 한 몸이 돼서 나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곡선 주간에서요. 보통 이런 곡선 주간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차는 그대로 가는데 제가 왼쪽으로 쏠리거나 오른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좀 그런 게 좀 덜해요. 네. 물론 안 쏠리진 않아요. 네, 안 쏠리진 않는데 근데 그렇게 많이 쏠린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TNGA라는 것이 이렇게 차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TNGA가 단순히 폭이라든지 뭐 정보를 낮추든지 뭐 이런 것만은 아니라 어떤 이런 안전성, 주행 안전성을 좀 높이는 데에도 한몫하는 것 같다는 거를 캠리에서도 느꼈지만 이렇게 아발론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우회전하라고.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또 우회전해야 되구나. 네. 이제 우회전을 할 텐데 제가 아까 주행하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아발론의 리어 램프인데요. 리어 램프 디자인이 지금 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리어 램프 디자인이 특히 리어 램프의 어떤 그래픽 크기가 되게 작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저의 어떤 시야에서 이 리어 램프를 봤을 때 되게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그러니까 뭐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되게 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비가 오는 날에 만약에 물안개 같은 게 피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게 리어램프 그래픽이 안 보입니다. 더군다나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브레이크 등이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낮게 보여요. 그래서 되게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야간이나 어떤 시야가 좀 흐린 날에는 저거를 인지하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치프 엔지니어한테 이거 좀 그래픽을 좀 늘리거나 뭘 대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규격에 맞춰서 만들긴 했다고 합니다. 규격에 맞춰서 만들긴 했으나 조금 뭐 피드백이 계속 온다면 저희들이 대안을 좀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어 램프 디자인 램프 그게 잘 보여요. 리어 램프 그래픽이 잘 보이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리어 램프 그래픽이 되게 조그맣게 보여요. 그래서 저같이 지금 안경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야가 조금 눈이 조금 나쁜 상태인 사람의 눈에서는 그래픽이 저렇게 작아도 될까 싶을 정도 작아서 되게 지금 비가 오는데 물론 안전하게 운전하겠지만 더 신중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맑은 날에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도 않고 물안개가 많이 치지 않는 데에서도 그래픽이 저렇게 조그맣게 보인다.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대안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가 중앙고속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빗길이긴 하지만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100 정도를 내고 있고요. 일단 고속도로에서의 어떤 주행 성능은 일단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빗길에서 속도를 좀 냈다고 해서 불안감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일단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 TNGA 이게 진짜 확실히 이 안정성을 높이는데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저중심 설계로 하에서 오는지 몰라도 이런 빗길에서도 이 고속에서도 아주 그냥 착 가라앉으면서 가기 때문에 전혀 제가 뭐 불안감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잘만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고속 구간이다 보니까 어떤 정숙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조금 노면 소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이 조금 있고, 아무래도 빗길이다 보니까 조금 노면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노면 소음이 좀 들리는 대신에 진동이 거의 없어요. 네, 진동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미세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어떤 무슨 뭐 요철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느껴지는데, 이런 길에서 그러니까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진동이 없다고, 진동이 없어요. 약 거의. 그래서 2km 전방에 졸음 쉼터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진동이, 노면 진동이 없다 보니까 되게 정숙합니다. 정숙하고, 또 풍자호름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숙성 면에서는 일단은 네, 좀 좋은 점수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잠시 뭐 후 졸음 쉼터입니다. 네, 그 엔진음은 뭐 거의 없다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엔진음은 뭐 제가 이렇게 가속을 좀 해야지만 엔진이 돌아가는구나 좀 느낄 수 있지, 평상시 지금 엑셀을 강하게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진 소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 아발론에 탑재된 아발론에 탑재된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켜놓고 제한 속도는 100km로 맞춰놓고 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손을 뗐는데 지금 직선 구간이라서 네, 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레인 어시스트가 좀 잘 도와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곡선이 나오는데, 안 잡아주네요. 이거 좀 위험한데. 네, 다시 한번 곡선으로. 네, 확실히 지금 이 레인 어시스트가 이렇게 보통 곡선 구간이 진입하면,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을 잘 조정을 해서 그 곡선에 따라 주행을 해주는 걸 도와주는데, 지금 이 차에는 그 레인 어시스트가 그러진 않고 옆으로 이제 비껴놨을 때 좀 튕겨주는 역할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튕겨주는 역할만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지금 레인 어시스트, 특히 이 지금 레인을 인식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어떤 그게 조금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솔직히 다른 차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모델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지금 이 차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만 틀어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튕겨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아까 제가 이제 비가 엄청 왔을 때, 지금 비가 좀 많이 줄어드는데, 비가 엄청 왔을 때는 얘가 튕겨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심지어 이런 뭐 경고음도 안 뜨고 그냥 흰 색깔, 그러니까 흰 색깔이는 뭐냐면은 대기 상태죠. 그 대기 상태만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벗어났다 싶으면 좀 튀겨나가긴 하는데,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그래서 좀 빗길에서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에는 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곡선 구간에서 얘가 잘 이렇게 해주겠지 해서 이걸 이렇게 손 놓고 가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알았으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렉서스 ES에 들어간 레인 어시스트랑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ES에 들어간 레인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곡선군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이 스티어링 휠을 움직여서 안전하게 주행을 하도록 돕는데, 이 차에는 그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인 어시스트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기능을 탑재한 레인 어시스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렉서스 ES에 그런 게 들어갔으니 이 아발론에 들어갔겠지? 전 완전한 엄청 헛된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비인데,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6.6km/L입니다. 이 차급을 생각하면은 생각보다 높은 연비인데, 지금 제가 한 60, 70km 주행했는데, 지금 주행한 결과 한 16.1km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밟기도 했고 좀 거치게 주행을 한 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16.1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주 좋은
연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급의 풀사이즈급 세단에서 연비가 막 밟았는데도 막 밟고 막 멈추고 그랬는데도 연비가 16.1이다. 와, 이거는 뭐 연비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기본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기본기가 좀 탄탄한 차를 원하신다는 분들은 좀 캠리도 뭐 좋은 대안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 아발론도 그렇게 나쁜 대안이 아니라 좋은 대안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지금 연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행을 할 거리가 이제 3.1km 정도 남았는데 16.2km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16.2km 하고 한다면 연비가 아주 하이브리드답게 하이브리드여야만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일단은 뒷좌석에 앉아봤는데요. 레그룸이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제 다리가 좀 짧긴 한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도 상당히 이렇게 긴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조수석 이 위치가 제가 아까 앉았던 위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다시 교체를 해서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먹이 2개가 돼도 넉넉합니다. 네. 물론 이제 다리가 기신 분들은 뭐 더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가 한 170 정도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뭐 널널한 레그룸이죠. 네. 참고로 지금 이 휠베이스가 이전 모델보다 한 50mm 가량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이 레그룸도 같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얘기 들었기로는 4cm인가 뭐 몇 cm 늘어났다고 하는데 하여튼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기존보다. 그래서 일단 거주성에서는 또 많이 올라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토요타 하면 좀 단점이었던 게 이 뒷좌석의 레그룸이 좀 작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제품인데 불구하고 그런 좀 뒷좌석이 조금 불편하고 또 특히 이 폭이 좀 작았거든요. 좀 좁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거주성이 조금 안 좋았는데 지금 이 TNGA를 좀 기반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중심은 낮아지대요. 폭이 좀 넓어지고 휠베이스도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전고가 좀 낮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걸 어쨌든 이 실내의 어떤 거주성은 넓혔다. 그거는 참 좋은 점수 줄만 하고요. 물론 전고가 좀 내려가긴 했어요. 전고가 한 10mm 정도 내려가긴 했는데 제 키에서 지금 주먹 하나가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전고가 좀 낮아지긴 했으나 뭐 이 정도의 헤드룸은 레그룸 여기고 헤드룸은 뭐 이렇게 불편함이 없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 등받이 각도가 조금 더 좀 젖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약간 90도는 아닌데 거의 직각에 가까웠다 보니까 조금 등받이가 조금 불편한데 물론 그렇다고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제 욕심에서는 각도가 조금만 더 뒤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걸 제외하고는 뭐 지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면 소음은 조금 있지만 진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편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서 가기에는 좀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뭐 몇 시간 운전해도 몇 시간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널널하니까 하고 좀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암레스트에 있는 어떤 장치들인데 보통 이 정도 세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뒷좌석에 어떤 에어컨이나 히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라든지 아니면은 오디오라든지 좀 그런 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랜저만 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급의 차에서 이게 없다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냥 지금 컵홀더 2개랑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핸드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것만 좀 마련을 해놔서 조금 아쉽고 좀 그런 버튼을 좀 눌렀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욕심이 있습니다. 4,660만 원짜리인데 뒷좌석의 어떤 편의성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제가 아까 뭐 비용 절감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가장 여기서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아쉬운 또 이 암레스트에서 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암레스트를 내리는 거를 이게 좀 들어가기도 이게 힘든데 왜 이걸로 만들어놨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응? 아 참 이거를 이게 버튼 눌러서 내려가게끔 하든가 아니면은 여기 살짝 홈을 내서 손가락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홈을 내서 이렇게 좀 내릴 수 있게끔 하면은 되게 깔끔해 보일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오게티 같아요. 요게 오게티 같아서 이 점이 되게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없애고 여기 버튼 요런 것만 넣어줬으면 좋을 텐데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걸 없앴나 참 아쉬운 점이 많아요. 네, 아쉽고 네, 참 아쉽네요. 네. 그리고 뭐 그래도 이게 지금 폴딩이 돼서 그나마 이 뒷좌석은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짐이 좀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90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뒷좌석 폴딩이 돼서 수납 트렁크를 어떻게 수납 공간에서 럴핑인데 확장하는 데는 이런 점은 좋은데 네, 이런 점 어떤 뒷좌석의 거주성은 넓혔으나 편의성은 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조금 이런 거는 좀 칭찬할 만한 게 바로 이 USB 포트를 2개나 달았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USB 포트를 2개 이렇게 뒤에 놨다는 건 뭐 사실 어느 차나 다 놓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렇게 놨다는 거는 기본적인 거라서 뭐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거라도 넣어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느끼기에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또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썬루프를 지금 이 썬루프는 지금 이쪽 앞쪽에만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썬루프를 여기까지 넣어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 차가 거주성이 커진 거,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 넓어진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쪽에 그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와이드형 이게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파노라마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이쪽이 되게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 키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여기 이 시야가 이렇게 가끔 가는데 여기가 되게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썬루프가 여기까지 오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 아쉬움도 있어서 이 공간을 넓히는 데만 너무 치중했는지 요런 거 편의성이나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세심함이 좀 돋보이지가 않네요. 세심함에서 조금 안타까운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센터페시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고급스러움이 너무 없어요. 고급스러움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아쉽고 지금까지 아발론을 시승해봤습니다. 아발론 하이브리드가 일단 기본기는 되게 탄탄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성, 또 파워트레인, 또 파워포먼스, 또 어떤 이 실내 공간 뭐 이런 거, 또 특히 하이브리드답게 연비도 좋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들, 기본기가 정말 탄탄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캠리와 차별화될 만한 어떤 특징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캠리와의 어떤 급 차이를 봤을 때는 이 차에 들어가는 어떤 소재들이
적어도 캠리와의 어떤 차별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재들이 좀 적용돼야 할 텐데 좀 그러지 않아서 되게 많이 아쉽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 암레스트만 봐도 풀사이즈 세단이라는 그 급에 맞지 않는 어떤 장치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서 다소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격을 퀵체인지 모델이니까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은 장비를 최소화한 것도 그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캠리와의 어떤 그 급 차이를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이 과연 이 아발론 진짜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 아발론, 신형 아발론이 그런 점이 없다라는 게 캠리와의 어떤 격차를 조금이라도 벌릴 수 있는, 급을 좀 낼 수 있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토요타 코리아가 이 캠리와 아발론의 이 차이를 어떻게 좀 해주느냐가 이 아발론의 인지도를 좀 끌어올리고 판매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과제, 또 중요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발론이 진짜 굴욕적인 인지도를 가졌던 아발론이 이 풀체인지 모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좀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거는 차치해 두고 일단은 말 그대로 기본기는 탄탄하지만 고급스러움이 좀 없는 이런 아발론이 과연 좀 다시 좀 얼굴을 좀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인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발론을 시승했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승 코스가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것을 얘기를 좀 못 드려서 좀 죄송하고, 또 시승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도 좀 더 듣고, 지금도 그렇고요. 말 좀 더 듣고 그랬는데 그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아발론을 정식으로 빌려서 와인딩 코스라든지 그리고 고속 구간을 정말 맑은 날에 한번 주행을 해서 이 아발론의 지금 실력도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만은 맑은 날에 과연 어떻게 좀 잘 주행을 하는지 또 그런 거를 좀 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에모토델리 박상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